삼성생명의 경우에 이 삼성전자라든가 에버랜드 주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때는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은요, 승인 받았거든요. 그러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.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를. 근데 삼성전자와 삼성 이 에버랜드 요것만 교묘하게 법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밝힐 필요가 있었고요. 이 카드사 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이게 왜 카드사를 규제해야 되느냐. 다 삼성이 그렇게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, 부당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,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삼성 상용차 주식 625억 원 투자했다가 전액 상각 처리됐습니다.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리고 그 이종욱 교수님께서 뭐 카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, 외국의 카드사가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사례가 있습니다. 외국에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, 외국 카드사가 부당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요?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죠. 네, 대기업 집단의 구조하고 외국하고가 아시다시피 아니, 그러니까 편하실 때는 외국 사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으시죠. 아, 그걸 그렇게 생각하네. 이게 저는 외국 사례를 이야기할 때 배나하는 패러다임을 설명을 했고. 네,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,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도를 걸어갔다면, 법이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는데, 이미 법을 위반하고 범법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투자자나 고객들한테 피해를 이미 입혔기 때문에 입힌 사례가 지금 삼성자동차, 삼성상용차, 삼성카드, 계속 다 그 사례들입니다. 그 사례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고, 금산법 자체도 삼성이 갖고 있는 계열사를 전부 동원을 해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5% 룰이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5% 룰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. 기아자동차 주식 9.5%를 매집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%로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다 뭐 5% 갖고 전체를 지배하고 순환 축제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10%로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폐해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 10% 올렸을 때요? 네. 아니, 기아자동차 주식 9.5%를 삼성생명증권 화재가 매집해가지고 기아자동차 경영권이 흔들렸는데 그걸 10%로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? 지금 현재 10% 부분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?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는 지금도 문제죠. 지금도 이건희 회장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? 지금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분이? 아, 근데 이건희라고 하는 그 분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부분 자체는 뭐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. 아니,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. 지금 고객의 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고객의 돈, 그래서 그가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, 지금. 왜냐면 본인은 주식을 얼마 안 갖고 있으면서 고객한테 돈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있는 건데 대답을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고 이건 또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거는 뭐 형편,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일관성에서 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진술인들께서는요,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책임을 지실 있는데요. 아까 그 황정근 변호사께서 외국환 관리법, 이 반입한 외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되기 전까지요, 허가 없이 반입한 외화에 대해서는 외국환 관리법 33조에서 전부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왜 그거는 싹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면 돈을 이왕 일단 달러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괜찮다?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? 지금 답변하시면 그게 지금 그 위원님 말씀이 제일 정확합니다. 몰수라는 것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산법에서도 5% 넘는 주식은 몰수하겠다 이런 규정을 넣으면 아니요. 그러니까 제 논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. 몰수는 소유권을 이렇게 그 소유권 자체를 몰수할 때까지 제한하는 게 아니고 형사처벌이 몰수형이 확정됐을 때 형의 집행으로 그걸 몰수하는 거기 때문에. 아까는 말씀을 어떻게
하셨냐면요. 소유 제한이 아닙니다. 그 돈을 일단 갖고 온 것이 문제가 아니면 이제 괜찮다 그러셨어요. 그렇죠. 근데 괜찮죠. 외국한 관리법 33조 그 당시에는 이게 몰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. 몰수는 그러니까 바로 몰수가 아니고 재판을 받아가지고.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. 이게 사법 절차의 문제고요. 예. 그 다음에요. 전사면 아까 그 교수님께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 오타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 오타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. 어떻게 그런 문장을 고치시겠습니까?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왜냐하면 전사현 교수님이 전제 조건을 그렇게 다셨거든요. IMF의 그 97년 당시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금산법이 아직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든다. 이게 첫 번째 헤드라인이에요. 예. 이미 IMF가 터지기 전에 이미 금융기관도 부실화됐었습니다. 그래서 부실화된 금융기관들을 정부 주도로 강력한 구조를 단하기 위해서. 오타라는 의미는요. 1997년이 96년으로 잘못 표기됐던가 이럴 때 오타지. 아까 저한테 전체 문장을 그렇게 뜯어고치는 걸 어떻게 오타라고 표현을 하십니까?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연했는데 제가 잘못했다고. 그렇게 아까 말씀 안 하셨거든요. 시연했습니다. 그리고 네. 그러니까 이 오늘 진술 요지를 내내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이상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러면 오늘 토론을 마치기 전에 예, 하십시오. 예. 이제 그 제정 당시에 경과 규정이 있냐 없냐 할 때는 분명히 경과 규정이 있죠. 부칙 3조에 있습니다. 그 금고법에서 승인된 경우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. 결국은 이제 이른바 자동 승인 의제에 대한 쟁점인데요. 경과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, 법률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로 불비하고 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법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법을 어떤 방향으로 보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걸맞게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런 점에서 그 금산법 24조 아까 당시에 회의록 말씀하셨는데 저도 당시 회의록을 보면은 24조는 다 아시겠지만은 개별금융규제법, 예를 들면 보험업법이라든지 이런 개별금융규제법의 자산 건전성 규제만으로는 충족되지 금융의 산업지배 방지라는 추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추가적 소유 규제를 도입한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부칙 3조가 경과 규정을 뒀는데 이게 분명하게 적시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어떤 취지로 개정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그 다음에 마치 소급해서 과거 97년 당시에 갖고 있던 거를 처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때 이후에 소유되고 있는 것을 처분하라는 거죠. 이후에.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한 행위만 문제가 된다는데 장부 다 압수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은 이 어떤 방향으로 다 법 개정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해석되는 게 맞다.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이상. 네, 모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낼 수는 없고 위원장으로서 법률가 3분하고 견제학자 3분에게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. 이 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소원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그런 게 또 제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제기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법률가 3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. 위헌 판결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. 고동원 교수님.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황정근 변호사님. 이제
위헌 여부를 지금 뭐 판단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것이고, 결국은 이것이 위헌성에 의심이 있다고 제기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. 이게 법이 과연 이제 뭐 그런 위헌성이 있는 상태로 제정이 됐을 때 사법 심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예상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, 물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 있고 헌재라는 데가 뭐 또 여러 가지 입장이 대립이 될 수 있는데, 저는 그 가능성을 이렇게 판단하라고 하면 저는 위헌의 의심이 높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예를 들면 헌법재판이나 헌법소원이라는 또 어떤 그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, 그런 위헌성이 의심이 제기되는 법안, 뭐 저도 법률가고 또 법률가들 그런 제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경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님께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정부에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, 그것이 그런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좀 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그런 위헌성의 소지가 다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.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고 숭실대 교수님께서 뭐 카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, 외국의 카드사가 계열사의 부당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. 외국에 이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, 외국 카드사가 부당 지원을 한 사례가 있는지 이걸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죠. 네, 대기업 집단의 구조하고 외국하고가 아시다시피 뭐 아니, 그러니까 편하실 때는 외국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으시죠. 아,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저는 외국 사례를 이야기할 때 배나하는 패러다임을 설명을 했고. 네, 아니,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,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도를 걸어갔다면 법이 이렇게까지 될 필요가 없는데, 이 화재가 매집해가지고 기아자동차 경영권이 흔들렸는데, 그걸 10%로 올리면,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폐해가 있을까요? 지금 현재 10% 부분 자체가, 그렇게 문제가 있나요? 지금 이제 그 시점에서는 지금도 문제죠. 지금도 이건희 회장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? 지금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분이? 아, 근데 이건희라고 하는 그 분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부분 자체는 뭐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. 아니,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. 지금 고객의 돈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고객의 돈, 그래서 그가 지금 바로 지적하신 대로요. 그게 문제인 거예요, 지금. 왜냐면 본인은 주식을 얼마 안 갖고 있으면서 고객한테 돈을 전부. 삼성생명의 경우에 이 삼성전자라든가 에버랜드 주식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 때는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 그 자료를 보면은요, 승인 받았거든요. 그러면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. 승인 받아야 된다는 거를. 근데 삼성전자와 삼성 이 에버랜드 요것만 교묘하게 법을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던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제가 밝힐 필요가 있었고요. 이 카드사 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. 이게 왜 카드사를 규제해야 되느냐. 다 삼성이 그렇게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, 부당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카테고리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게,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 삼성 상용차 주식 625억 원 투자했다가 전액 상각 처리됐습니다. 그래갖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. 그리고 이종우 이미 법을 위반하고 범법 행위를 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이 투자자나 고객들한테 피해를 이미 입힌 사례가 지금 삼성자동차, 삼성상용차, 삼성카드 계속 다 그 사례들입니다. 그 사례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진 거고, 금산법 자체도 삼성이 갖고 있는 계열사를 전부 동원을 해서 만들었고요. 그다음에 아까 5% 룰이 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, 5% 룰을 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요. 기아자동차 주식 9.5%를 매집해서 경영권에 위협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만약에 이걸 10%로 한다고 그랬을 때, 우리나라의 지금 지배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다 뭐 5% 갖고 전체를 지배하고 수면 축지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10%로 올렸다고 생각했을 때 폐해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?
10%를 올렸을 때요. 네. 아니 기아자동차 주식 9.5%를 삼성생명증권 끌어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법이 있는 건데 대답을 이렇게 질문 드리면 그거는 이게 아니라 그러고 이건 또 이렇게 질문 드리면 아 그거는 뭐 형편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일관성에서 좀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진술인들께서는요,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책임을 지실 있는데요. 아까 그 황정근 변호사께서 외국환 관리법, 반입한 외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외국환 관리법이 폐지되기 전까지요, 허가 없이 반입한 외화에 대해서는 외국환 관리법 33조에 의해서 전부 몰수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왜 그거는 싹 얘기를 안 하시고, 그러면 돈을 이왕 일단 달러를 갖고 들어왔으면 그거는